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 DMA에 따라 애플, 알파벳, 메타에 대한 첫 번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체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한 유럽연합의 조정 방지 규칙 위반 여부가 조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장 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벌인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됐습니다.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면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을 적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사의 올해 잦은 폐업 신고 건수가 900건을 돌파하면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업용은 물론 비교적 안전한 주거용 건물까지 악성 미분양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건설사들의 부실이 최대 8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이 빅테크주들의 연이은 악재가 다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중국이 정부기관의 컴퓨터에서 AMD와 인텔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일부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은 모습이고요. 또 유럽연합이 애플과 알파벳 그리고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일명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돌입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좀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요. 인텔의 주가는 하루 만에 2%, 메타는 1.29%가량 내렸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7.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가 넘게 올라주면서 AI주들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1.15%로 크게 뛰어올라주면서 2,769선, 2,770선을 향해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6천억 원가량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어제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0.9%가량 현재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주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엔 엔비디아 GTC에서 나온 이 HBM 이슈들이 반도체 상단을 이끌어줬다면요. 이번 주에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이 CXL이 반도체 업종의 모멘텀이 돼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오늘 반도체 학회, mem콘 2024가 개막을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번 mem콘에서 이 CXL 관련된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이고요. SK하이닉스도 CXL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더더욱 기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 조사 업체 욜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CXL 메모리 점유율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인텔과 AMD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반사 수혜를 입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동안에서 이 시그니처였었어요. 꽤 오래됐죠. 한 18년 전, 17년 전 아마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그때는 아니고 제가 서울경제였을 때니까 2014년도서부터였으니까 서울경제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처음 왔거든요.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니까 딱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일부러 저는 시장을 잘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필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시장이 올라갈 것 같거나 아니면 상승을 예상을 하거나 장이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현금화를 해야 되거나 폭락을 할 것 같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하거나 하여튼 시장의 조정과 폭락과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을 때는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시장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해줬었는데 이게 장이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특히 재작년에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서도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서는 제가 시장 하락장이라고 파란색 넥타이 그때 녹화 방송 봐보세요. 365일 중에 토요일을 빼면 한 200일 정도에서 파란색 넥타이 비중이 80%가 넘어갈 겁니다. 거의 2022년도 아무 방송을 틀어봐봐요. 다 파란색 넥타이지. 그렇죠? 2023년도에서는 뭐 반반일 거예요. 파란색일 때도 있고 빨간색일 때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 넥타이 계속 메고 왔었는데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파란색 넥타이도 빨간색 넥타이도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에 저녁 방송에는 메고 오니까 뭐 저녁 방송에는 어차피 월요일 화요일만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방송에서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는 공개 방송에 들어와서 말로 들으셔라. 아니면 방송을 보시거나 썸네일만 보지 말고 이제 썸네일만 보면서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것만 판단하시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안 메고 왔었는데 물론 나중에 또 다시 참여도가 뭐 공개 방송하는데 또 300명, 400명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또 넥타이를 또 메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참여도가 아직 200명 정도 수준은 되는데 아직 300명, 400명 아직 원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빨간색 넥타이를 한번 메고 와봤어요. 근데 저녁 방송에서 계속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왔었고요. 올해 계속 빨간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오면서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저녁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맸었던 게 이제 11월, 그러니까 9월 작년이죠. 9월 17일 날 조정 받을 때랑 그다음에 11월 2일 날 파월 의장이 갑자기 비둘기적으로 얘기가 바뀔 때 그때 다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지금까지도 빨간색 넥타이인데 어쨌든 이 빨간색 넥타이가 의미가 뭔지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매수의 의미다, 시장의 상승의 의미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부터 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것도 없어요. 3대 지수 조금 빠졌는데요. 뭐 빠지긴 어딜 빠져요. 쬐끔. 추세도 안 무너졌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괜찮아요. 미국 시장은 괜찮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사상 또 사상 최고치로 갔습니다. 신고가 갱신했고 엔비디아도 5일째 상승 중에 있다고 하고 뭐 나머지야 이제 중국 규제 어쩌고저쩌고 퇴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20% 30% 빠진 게 아니고 막 쬐끔 빠졌어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자, 우리나라 시장. 자, 어제 코스닥은 계속 강세고 오늘도 강세고요. 자, 코스피 제가 2,800은 기어 올라갈 거라 그랬죠.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2,800 돌파 시도 중에 있고 어제도 그래서 순환매가 나온 거예요. 어제도 IT가 좀 흔들렸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 대마불사 IT라 그랬죠. 대만은 죽지 않는다. 바둑에서 나온 영어인데 대만은 위태로워도 결국은 살아난다. IT도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위태롭지도 않죠. 지금 그냥 주도주로서 그냥 강합니다. 지금 뭐 섹터들 보면 종목들 보면은 오늘 뭐 CX에 관련주 파두 11% 급등에다가 한양디지텍, YIK 4%, 네오셈 7% 상승에 지금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중. 거기다가 한미반도체도 강하죠. MK전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 한 13에서 15% 정도 지금 수익 나고 있을걸요. 그리고 PSK도 다시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다 강해요.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움직이네. 그리고 뭐 STI도 강하고 ISC 이것도 반도체장 미루, 이스페타시스 신고가 패턴 5% 강하고 하여튼 뭐 등등 뭐 여기저기 강한 게 어제는 10개 중에 8개가 빠진다 그랬죠. 근데 많이 안 빠지니까 괜찮다. 흔들릴 때 사라. 어제는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IT 부품주 조정받으면 사라. 대마불사 IT.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도 하나 글을 올려놨는데 필수 불가결 IT. 필수 불가결이 사전적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은 인터넷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 이게 필수 불가결의 뜻이죠.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은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IT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아침에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 IT 지수는 2,800 올라가는 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강하고요. 오늘 뭐 mem콘 2024를 앞둬서 지금
CXL, 그다음에 HBM 이쪽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슈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이슈가 아니고 이번 주 또 강연회도 있단 말이에요. 좀 강연회 또 고지도 나갈 텐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을 텐데요. IT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2,800, 3,000 혹은 뭐 4,000 갈지 또 압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물론 그거는 저도 바라지도 않지만 지수가 어쨌든 3,000으로 기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IT만 혼자 못 갑니다. 근데 피해야 될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개인들이 외면하는 K 증시 옥석 가리기 해가지고 피해야 될 업종들은 피해야 됩니다. 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IT도 가는 놈이 있고 피해야 될 놈이 있겠죠. 그래서 뭐 2차 전지서부터 해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은행주, 보험주.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실적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사 나왔는데. 그리고 뭐 조선주 얘기했죠. 방산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피해야 될 애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업종 내에서도 IT만 보자라도 조선주만 보더라도 조선주 안에서도 해야 될 놈과 하지 말아야 될 놈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듯이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피해야 될 업종들은 대충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이유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업종과, 그러니까 IT만 혼자만 가진 않으니까 IT를 대신해서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순환매가 강한 게 뭐가 나올 거냐, 그게 제약주가 될 거냐, 조선주가 될 거냐, 건설주가 될 거냐, 방산주가 될 거냐, 그렇죠? 뭐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번 주 강연에 1시입니다. 토요일 1시에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뭐 IT주들 잘 가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IT주들 갖고 있으면 오늘 다들 기분들이 좋으실 건데 IT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갈 거예요. 지금 뭐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수익률 지금 뭐 100%, 200%뭐 올라가는 애들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700%, 780% 올라간 거 외에도 200%짜리도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데 100%짜리도 태어나고 있고 50%짜리 이상 되는 것들은 한 5, 60개 정도 나왔어요. 5, 60개. 한 60개, 70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아서 그러는데 아직 지수는 먹을 폭이 아직 남았고 아직 안 간 종목들 여전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신고가 패턴, 바닥 패턴, 순환매 다 좋은데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역시 대마불사 IT입니다. IT가 현재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MK전자 등등 익숙한 종목들이 빨간불을 많이 켜주면서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도 많이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미증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피도 2,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도 준비해뒀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목이 나와줬는데요.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오늘도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4.15%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36,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주성엔지니어링이 좀 상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여 있는 이수페타 지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선봉장으로서의 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런 급인데 제일 대장은 아니고요. 신고가 패턴에 있는 애들은 죽지 않아요.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그것만 잘 고민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PSK도 최근에 신고가 패턴 강한 이유들은 다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좋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과거에서는 한미반도체보다도 주성엔지니어링이 항상 반도체 장비주 그러면은 먼저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서는 가장 먼저 이름이 딱 떠올랐던 많이 대두가 됐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발음이 이렇게 어렵죠.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다시 그 신고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의 그동안의 그 상징성으로 볼 때에서는 소외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움직일 것인데 그게 지금 움직일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HBM으로 잘 엮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HBM 관련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제도 정부에서 무슨 반도체 뭐 고속도로 뚫는다고 뭐 이렇게 클러스터 어쩌고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는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뭐 지원하겠다, 돈을 붓겠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먹거리들이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될 텐데 그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5년 뒤로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먹거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걸 살려야 돼요. 이걸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여튼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슈는 풍부하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로서의 선두 기업으로서 상징성으로서도 못 갈 리는 없고 실적은요 원래부터 좋아요. 원래부터 좋은데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어쨌든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걸 추천합니까? 라 물어보면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개인들이 봤을 때에서 됐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느냐?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주워 담아서 그래요. 지금은 역으로 쳐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 패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쫓아가지 마세요. 가격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동안 반도체 장비 기업의 선도 종목으로서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또 상당히 모멘텀이 많은, 매력이 많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패턴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런 모멘텀으로 시세 분출해 볼 수 있을지 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3월 18일 퍼스텍 매수가는 33,03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0.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3월 19일 엑스세미콘은 79,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 PSK홀딩스 41,400원 말씀해 주셨고요. 19.32%의 높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35,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 한국항공우주는 56,600원이고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신 주성 엔지니어링 34,5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마찬가지로 표적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전략 가져갈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표적 종목 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정말 아쉬워요. 딱 200원만 더 빠졌었으면 250원인가? 몇 호가 아니었는데 5호가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쫓아가서 사지 마세요. 쫓아가서 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쫓아가서 산다 그래서 수익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싸게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사도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들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으면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장난을 쳐서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고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개인 투자에 쫓아가는 거라면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내려 쳐버립니다.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 원래 내일 가야 될 게 일주일 뒤로 밀리거나 일주일 뒤에 갈 게 한 달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개인들이 안 사도 지가 알아서 여기 돌파할 거기 때문에 41,000원, 42,000원, 44,000원 혹은 7만 원, 8만 원도 봅니다. 아,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8만 원을 얘기하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과 모든 근로자들이 이제 다 로봇으로 다 바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 봤던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면 신고가는 당연히 뚫게 되는 겁니다. 뭐 8만 원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 41,000원, 42,000원 올라간다 그러면 조정받으면 사야죠. 어쨌든 가요는 이따가 얘기할 텐데 자, 이게 얘네들이 장난을 쳐요. 한 번씩 이게 흔든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고점에서 이게 흔들어졌죠. 그럴 때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떨어뜨리려고 흔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mem콘 2024가 끝나고 나서 별거 없네 해갖고 흔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때 싸게 주워 담으면 튼튼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아이고 나 죽겠네 주식 던져버려야겠다. 역시 주성이는 안 돼 하고 던져버릴 때 그때 주워 담으면 사자마자 먹고 더 이상 떨어지면 기가 외국인들 이거 거의 얘네들 이거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개인들 없어요. 지금 기관들이 다 샀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고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없는 차트라고 보고 가격이 바뀌어서 그래요. 막 분할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2001년도 기점으로 해서 바닥에서 신고가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엄청 많이 올라온 이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다. 이게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죽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점 던지게 될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걸 모아서 8만 원, 10만 원 혹은 20만 원도 올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실현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쪽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비주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겠죠. 근데 어제 500원 말씀드려서 34,500원 드렸는데 들어올 뻔했어요, 진짜로. 여기 보면은 막판에도 흔들었는데 34,750원, 딱 250원 차이로 참 안타깝게 됐는데 가격 설정은 다시 해드릴 거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쫓아가면 이거 안 올라갑니다. 확 흔들 때 사야 돼요. 흔들 때 사시면 되고 가격 전략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 자, 주성엔지니어링 이게 언제 거냐면은 5월 21일인데 예전이에요. 예전. 여기 차트를 보면은 여기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2020년도에 샀기 때문에 600%가 수익이 나는 거지 여기서 사면 400%밖에 안 나요. 올해에서는 아무리 사봤자 50% 못 넘을 겁니다. 작년에 아무리 사봤자 뭐 하여튼 뭐 400%는커녕 뭐 300%도 안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샀기 때문에 6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바닥에서 끌고 간 사람이 있다면 600%, 600.2%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마지막으로 추천했을 때가 작년 제 생일 때 6월 29일 날 어쨌든 6월 29일 날 제 생일 때 뭘 줄까? 저도 생일날이었으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줬겠죠. 그래 주성이가 맞다 해갖고 주성이를 작년에 제가 줬던 종목인데 자 6월 29일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게 이게 몇 프로냐면 138.3%입니다. 지금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강하고 누가 갖고 있다? 개인들은 안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들은 없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기관들이 이따만큼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요따만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요만큼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 전체적으로 올 때 요만큼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봐봐요. 수급이 보여주잖아요. 개인들은 고점 갔다고 싹 다 던지고 없단 말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왜 다 갖고 있게?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고 있겠죠?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신고가로 갈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냅두면 되겠고요. 자,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고점을 또 뚫었어요.
자, 20만 원을 향해서 갑니다. 17만 9,400원. 자, 오늘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온 것도 하이닉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 2,800도 갈 거고요. 2,800도 갈 거고 2,800이 문제가 아니고 3,000도 갈 거고요. 근데 3,000 갔을 때 개인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야 3,000이나 올라왔네. 야 우리나라 시장은 안 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오면 떨어질 거야. 미국 주식 해야 돼. 코인 해야 돼. 그러면 지수는 3,000이 아니고 3,500을 갑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이죠. 그 3,500 가면 개인 투자 또 생각하겠죠. 야 이거 3,000도 비싸다 그랬는데 3,500을 갔네. 3,400이 이전에 고점인데 3,500을 갔어. 야 여기서 잘못 물리면 이제는 패가 망신한다. 큰일 났다. 개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수는 4,000을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지수는 도망가고 올라가 버려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왜냐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 속에서 개인들을 왕따시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은 그래요. 개인들을 먹여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올려놨다가 살찌워 놓고 이걸 다 털어가 버리죠. 항상 그랬어요. 금융 역사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처럼 포장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 좋구나 하고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전 재산 영끌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서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게 원래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만 봤을 때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야 3,500, 4,000 안 간다 생각하면 올라가고요. 만약에 3,000 정도 올라왔는데 야 진짜 좋아진대. 야 이제부터 뭐 반도체가 어쩌고 좋고 뭐 지금 실적이 야 장난 아니네. 제2의 뭐 에코프로가 뭐 반도체라고 그러면 이제 3,000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은 뭐 조만간에 볼 것 같고요. 올해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100만 원은 10년 뒤의 얘기니까. 그래서 30만 원까지 올해 일단 열심히 달리는데 20만 원, 1차 목표치 20만 원 가는 중이고요. 수익률은 아까보다 좀 더 올라왔죠? 47%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익 IPS. 자, 종목이 좀 지금 뭐 IT주들 준 것들이 많고 설명한 것들이 많아서 뭐 짧게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2.6% 수익 났고요. 원익 IPS. 최근에 갑자기 정신 차리고 갑자기 여기 고가를 뚫겠다고 지금 덤벼 올려온 거죠. 조만간에 돌파가 되면 다른 애들도 바닥에 있는 애들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일단 이것도 상징적으로 잘 보시고 자 가온칩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많이 떠 있어서 세게는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움직일 때가 되면 얘도 갈 것 같아요. 178% 올라간 거니까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방산주도 좋아요. 방산주 지금 뭐 폴란드에서 또 다시 수주 소식 나오고 있는데 뭐 옆 나라 뭐 에스토니아서부터 해서 뭐 옆 나라 뭐 핀란드서부터 해서 뭐 하여튼 유럽 다른 나라들도 지금 무기 사고 싶어 가지고 아마 지금 계약도 하고 있을 거예요. 비밀 계약이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소식들이 올해 내년 계속 나오게 되면 신고가 갈 것 같은 LIG 넥스원. 지금은 112%지만 언젠가는 300%도 구경하는 날이 수익률이 그렇게 올 날이 있지 않을까. 얘가 300% 가면 다른 방산주들도 올라오겠죠. 그 말 징글징글 안 되는 그 퍼스텍도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자, 다음은 PSK. PSK 신고가 패턴이고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신고가 패턴들이 강한 이래로 얘도 강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기 때문에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서도 뭐 이수페타시스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다 들었던 종목들이죠. 신고가 패턴들 다 잘 갑니다. 얘는 수익률은 36%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얘도 신고가 패턴. 잘 움직이죠. 오늘 5%. 제가 며칠 전에 주성엔진을 줬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눈치채고 저는 이수페타시스 샀습니다. 주성엔진 가격 안 들어와서 전 이거 샀어요. 라는 얘기를 지난주 누가 했던데 수익 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이 이렇게 좋아요. 잘 안 죽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설명도 해줬잖아요. 이거 넘어갈 거라고. 그럼 이게 다 한 거죠. 그럼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 거죠.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으니까 바닥에 있는 걸 사든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갈 걸 사든 뭘 하든 IT가 있어야 됩니다. 뭐 전체 비중에서 IT 비중 100%로 다 둬도 되고 아니면 뭐 한두 개는 뭐 제약주나 조선주나 뭐 자동차나 뭐 사고 싶은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IT 비중이 높은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경하이테크 은근슬쩍 많이 올라가는 세경하이테크.
자, 이수페타시스가 좀 전에 47.5%였는데 세경아이티크는 이제 30%대에서 점점 올라가는 중인데 그리고 수급이 좋아서 갑자기 뭐 요즘에는 OLED 얘기 꺼내면서 움직이더라고요. 뭐 자회사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거죠. 기가 외국인들이 샀다 보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얘네들이 올리고 싶은 핑계를 대면서 올리는 중인데 비중 줄여놓고 뭐 11,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자, 제가 작년 12월 달서부터 해서 불기둥 방송에서 HLB를 처음 추천했어요. 근데 HLB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15일 날 HLB 바이오스텝을 얘를 15일 날 추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수익이 막 10% 이상 나가고 봐봐라. 잘 움직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지금 무럭무럭 자라더니 54.9%나 올라왔습니다. HLB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HLB도 추천했었고 얘가 200%인가 수익 났고요. 지금 어제까지가 200%니까 오늘 저기 올라가면은 217% 올라가면은 두 더블이니까 원래 원 더블일 때서는 2배 수익인데 200%니까 두 더블. 그럼 몇 프로 수익이죠? 14%가 더 추가되는 건가? 그러니까 7% 수익이 아니고 14%, 21% 수익, 그러니까 221%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도 최근이 아니구나. 뭐 한 이쯤인가? 이것도 138% 어제까지 수익이었는데 불기둥 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월요일 아침마다 나가는 방송이 있어요. 서울경제에서. 어쨌든 바이오스텝은 51% 수익이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이 왜 이렇게 잘 움직이느냐? 전문가님 종목은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가죠? 장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2022년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좋은 것들을 줬으나 안 갔습니다. 2022년도에서는 현금화를 한 게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덜 깨진 걸 가지고 자랑을 했지 이렇게 뭐 200% 수익 났습니다. 50% 수익 났는데 더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안 난 게 다행인 거죠. 2022년도는. 근데 지금은 수익 50%, 80%가 자주 나오는 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신고가 패턴 이제 고가를 돌파하려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43.7% 수익 2월 23일 날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PSK홀딩스 봐봐요. 지금 반도체들 다 좋죠? PSK홀딩스도 주자마자 지금 19.3% 수익인데 개인들은 안 쳐다봐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만 들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죠. 계속 올라가죠. 일단 지수 2,800 가고 3,000 가겠다고 꼼지락꼼지락거리면은 이제 막판에 꽉 하고 튀는 막 각도를 올리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에서 봤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엔캠 뭐 이런 데서 막판에서 막 100%, 200% 쏘는 거 봤죠? 그런 흐름들이 이런 신고가 패턴에서 막판에서 100%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그런 현상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보고 이제 쫓아갑니다. 그때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쫓아가면 떨어집니다. 일단은 지수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어제 가격으로 내려오면 참 좋긴 하는데 글쎄요. 오늘까지만 가격을 34,500원으로 줘볼까 아니면은 조금 비싸게 올릴까? 지금 저게 좀 고민인데 그래 35,000원 35,000원 어제보다 500원 올려봤습니다. 하도 안 들어와갖고 자 35,000원 자 35,000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맹콘 2024가 이제 캘리포니아인가 뭐 거기서 미국에서 일단 열리는데요. 열리고 나서 시큰둥하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봐야 됩니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내일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상황이 별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차가 틀리니까 그래서 목요일까지 흐름이 조금 시큰둥하다. 급등이 없다. 뭐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35,000원 살 게 아니고 그냥 뭐 38,000원에도 쫓아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정은 맞췄는데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질 않고 살살살살 밀린다. 그러면은 확 빠질 때 35,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정 가격을 안 준다 그러면 이거보다 가격 좀 비싸게 뭐 4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뭐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니까 어쨌든 상황을 보고 최대한 한번 싸게 사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봤고요.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지금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안심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보자면요. BGF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지주사죠. 현재 최근 이슈를 보자면요. 이 BGF 리테일의 소매 시장 내 편의점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4%가량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오늘 바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880원, 보유 비중은 15%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네, 이런 악재가 좀 있다 보니까 2%가량 살짝 내린 현재 3,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장은 좋습니다. 지수 2,800으로 슬슬 기어 올라가는 장인데 다소 만약에 흔들린다. 뭐 내일 흔들리든 뭐 다음 주 흔들리든 겁먹지 말아요. 흔들리면 싸게 사는 기회니까. 그래서 IT 섹터들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면 11시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요. 링크 주소 제가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아직 지금 방을 안 만들었습니다. 링크 주소 유튜브로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오면 실시간 방송을 제가 할 건데 IT주들 신고가 패턴들 뭐가 있고 그 차트 눈으로 봐야 돼요. 이런 게 넘어가고 이런 게 주성 엔진이 지금 4만 원대잖아요. 이런 게 8만 원 간다. 이게 여러분들 뻥 같죠? 시대가 바뀝니다. 물론 더 자세한 얘기들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연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강연회 보고 나서 IT를 살라 그러면 늦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IT주들을 사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신고가 패턴 말고 좀 안전하게 바닥에서 있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I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BGF 가겠습니다. 자, BGF 일단 차트는 바닥에서 얘도 주식이란 말이죠.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수도 올라가고 그럼 얘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4,880원. 뭐 실적은 그냥 그래요.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냥 잘 하고 있는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웃긴 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월급을 한 300 받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는 800을 받아야 되고 그럼 800을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8,000을 받아야 되고 8,000을 받았으면 80억을 받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이게 셀러리맨의 생활입니까? 아니죠. 근데 주식은 약간 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냥 기본 수준만 유지해줘도 이게 대단한 건데, 근데 주식에서는 그러면은 충격을 주질 않고 개인 투자자들도 대단한 생각을 않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뭐 전년 대비 뭐 3배가 증가를 했다, 뭐 10배가 증가를 했다, 5배를 증가를 했다. 하여튼간 뭐 그래요. 그래서 회사는 평이하고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못 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4,500원까지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왜냐면 지수 때문에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면 어제도 제약주가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였고 최근에 은행주, 보험주도 움직였고 자동차 업종도 움직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선주도 움직이고 했듯이 이쪽도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아 보이니까 보유는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전번에요. 12만 원 할 때 하이닉스를 사라겠어요. 아, 전번이면 네. 이게 중요한데 한 달 전이에요? 석 달 전이에요? 네. 한 달 전? 12만 원 할 때 한 달 전, 한 달 좀 넘 11만 원?
12만 원 12만 샀어요. 원? 그래가지고 한 달이 예, 아닌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아서 샀어요. 멘토님이 사락에서. 삼성전보다는 낫죠?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음. 한 40% 사가지고요. 무서워서 13만 원에 팔고 간절은 있어요 지금요. 매수 가격은 얼마인데요? 12만 원이요. 12만 원. 네. 그러면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니까 8월 달이에요, 작년. 12만 원이요. 그러니까 12만 원. 아니요. 12만 원 나온 지가 네. 작년 11월 달에 들어온 적이 있고 11월, 10월, 8월, 7월이 12만 원인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간 차트를 보면. 예. 그 정도에 샀는데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섭다고 다 빠져나왔거든요. 같이 산 사람들. 아, 그래요? 근데 예, 언제까지 왜 팔지? 내년 가을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가요? 자, 주식이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도망가면 올라가요. 그 개인들이 팔았다는 얘기는 누가 사겠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막 개인들이 산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들이 판다라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수급을 보면 나오거든요. 수급 보면은 최근 수급 보면은 여기 외국인들이 일단 230만 샀는데 이걸 누적으로 봐야 돼. 한 달 동안 누적으로 뚝 계산하면 지금 330만 주 산 거고요. 이거를 밑을 계속 다 계산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산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외국인들의 비중이니까 결론은 20만 원까지는 일단 갖고 가보세요. 남들 팔았다 그러면 그건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바로 앱클론인데요. 항체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입니다. 매수가는 13,500원, 보유 비중이 좀 높습니다. 보유 비중 100%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이슈를 좀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오는 6월에 있는 해외 임상학회에서 카티 치료제로 알려진 AT101의 임상 일상 추적 데이터 발표를 하기 위해서 초록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자면 1.8% 하락세 보이면서 19,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현재 좀 약간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앱클론 차트 볼게요. 13,500원. 근데 사신 자리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13,500원이니까 여기서 사지는 않았어요. 선수면 여기서 샀겠죠. 여기서.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비싸게. 근데 지금 더 싸게 샀는데 왜 선수가 아니냐? 거래도 없고 언제 갈 줄 알고 그냥 미리 들어간 것뿐이에요. 아, 여기도 좀 눈치는 있었네. 만 여기 샀으면 잘 산 겁니다. 이분도 선수죠. 선수들은 움직일 때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패턴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 바닥에다 산다? 그거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뭐 1년에서 혹은 뭐 2, 3년 묻어갈 거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선수들은 매매할 때에서는 거래량하고 패턴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로만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주가가 차트가 강하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26,000원, 24,000원, 28,000원 요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인데 보유하다가 22,000원에서 한 3분의 1 아니면 24,000원에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불안하면 22,000원서부터 파셔도 되는데 지금 장세가 좋으니까 다만 이거를 욕심내서 막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이 과거에는 있었죠. 제약바이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제약주에 큰 이슈가 터진다. 또다시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거나 아니면 저는 그것보다도 뭐를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제약주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이 활발히 돼서 별의별 약들이 이제는 컴퓨터가 다 계산을 때려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지금 흐름이 왔거든요. 근데 이슈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모든 불치병,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고칠 수 있어요. 뭐로?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죠. 제가 알면은 제가 병원 차렸겠죠. 연구소 차리고.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제약주들이 그걸로 크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이슈는 제가 작년부터 기다려봤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로 몰리고 있으니까 얘는 25,000원부터 24,000원부터 28,000원까지만 그까지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심텍홀딩스인데요. 통신과 방송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3,770원 말씀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자면 주가가 장기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다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자면요. 0.37% 오르면서 2,695선, 2,700원선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심텍홀딩스, 심텍의 지주회사죠. 실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네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나? 심텍은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3,770원. 그래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일단 심텍도 PCB 관련주로서 얘가 빠져서 그렇군요. 심텍이 빠져서 그런데 심텍도 반등을 줄 겁니다. 심텍이 35,000원 올라오게 되면 얘가 35,000원쯤 올라오면 요 놈도 한 3,100~200원 정도는 회복이 되실 것 같네요. 올해는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좀 약하고 좀 말 안 들었게 생기긴 했는데 뭐 적자 회사로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고요. 뭐 점점 좋아지거나 이제 적자 전환했다가 흑자 전환으로 올해 내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그런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71,200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현재 상황 보시자면요. 2% 가까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9,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8만 전자 간다는 말도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갑니다. 이거 올라갈 거고요. 다만 무거워서 그렇지 지수 제가 2,800은 가고 3,000도 간다 그랬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가야 돼요. 9만 원, 10만 원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돌파가 곧 임박해 있다. 자, 차트 보면은 9만 원이 여기고요. 9만 원 돌파하고 여기 넘어가면 예전에 여기가 400 몇십만 원 자리거든요. 이게 분할해서 그런데 그 4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450만 원이구나. 이게 50분의 1 토막이었나? 그렇게 50조각으로 나눈 거죠. 어쨌든 460만 원, 460 뭐 그 자리 이제 신고가 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9만 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되는데 단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만 조금 반응을 줍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이제 올라갈 차례니까 조금 힘을 좀 낼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2,800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얘 또 주춤주춤 거려요. 바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뭐 마음 편하도록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2,800에서 주춤거리면 얘는 재미가 없는데 반대로 얘가 한 9만 원 갔을 때 지수가 2,800에서 주춤주춤거리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얘보다 2배 이상 수익이 나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얘를 추가 매수할 생각 혹시 있다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 사시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얘는 금액이 큰 사람들과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9만 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했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IT, 대마불사, 필수 불가결 IT. 아직도 IT가 없다? 제가 왜 IT를 비중을 10개 중에 8, 9개, 90%, 뭐 100%, 뭐 그쪽 IT로 다 몰아도 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IT 없는 사람들은 빨리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 저희 핵심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하는지 관찰해보는 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 위주로요. 조정받는 종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는 34,5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